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시원한 독살. 곽수종의 한방. 곽 박사님. 주파수 94.5 YTN 뉴스 FM 곽수정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세월호가 드디어 목포항으로 돌아왔습니다. 제주도로 가지 못하고 중간에 쉬어가려 했는지 비 오는 날 밀물을 타고 육지로 온 모양입니다. 준비하는 날은 1070일이 넘었지만 실제 인양하는 데는 이틀이 걸렸습니다. 아직도 9구에 미수습 유예 유골이 있습니다. 빨리 수습되길 바랍니다. 와우 아파트,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이런 우리들 모두가 한 번쯤 기억하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다시는 이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오늘 한방은 세월호 추모의 의미에서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오늘의 이슈. 이종훈의 뉴스 측면 승부. 네, 오늘 핫 이슈 한 가지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를 곱게 안 보는 시사계의 진돗개 이종훈 박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거친 남자 이종훈입니다. 거친 남자 이종훈이시군요. 네. 어쨌든 또 측면을 공격하는 남자 이종훈 박사시고요. 네, 그렇죠. 자,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있는데 네. 새벽 3시 3분입니까?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 발부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유독 사상 첫이라고 하는 접두사가 많이 붙는 어떤 대통령이다. 겁니까? 예를 들면 이런 사상 이제 첫 여성 대통령은 되겠다, 그죠? 그렇죠. 예. 그리고 사상 첫 독신 대통령. 예. 그리고 사상 첫 부녀 대통령. 예. 요거는 이제 이 당선됐을 때도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아버지도 대통령이요. 딸도 대통령이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사상 첫 공대 출신 대통령. 그리고 사상 첫 과반 득표 대통령. 예. 그리고 사상 첫 탄핵당한 대통령이자 영장실질심사 받은 대통령. 예. 뒤로 갈수록 점점 안 좋은 건데 이 사상 첫이 사실은 이게 워낙 많으면 예. 올림픽 가면 금메달감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이게 뭐 좀 우울한 그렇군요. 그런 대목이 좀 많네요. 개인적으로 상당히 참 뭐라 그럴까요? 부침이 많았다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네. 참 그 파란만장한 질곡이 많은 삶이었다고 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에는 이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일대기를 다룬 영화는 언젠가는 반드시 나오지 않을까. 뭐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그렇게 이제 생각을 좀 하는데요. 예. 모든 게 그 숫자 18로 모아진다. 뭐 이런 이제 또 해석이 또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 우선 청와대에서 영예로 지낸 이제 세월이 18년. 대통령 딸로서. 예, 18년이었고. 예. 그리고 이제 18년 동안 은둔 생활을 했다. 이 박사님 청와대에서. 어감이 좀 그러니까 네. 18해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 그런가요? 예. 아, 예.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8해 동안에 이제 예. 정치 활동을 했다는 건데 예. 정치 활동 관련해서는 20년이다. 예. 19년이다. 지금 예. 18년이다. 이렇게 의견이 막 갈려요. 예. 1997년 처음 이제 이 정계에 입문한 걸 기준으로 하면 예. 이제 2017년까지 해서 20년이고요. 예. 1998년 이제 첫 당선되잖아요. 예. 그걸 기준으로 하게 되면 19년이고 그런데 이 직무정지된 것이 2016년 12월 9일이란 네. 말이죠. 예. 그걸 기준으로 하면 이제 98년부터 예. 18년 된다. 뭐 이렇게 이제 그렇군요. 해석을 해야 되는데 예. 뭐 갖다 붙이면 억지로라도 갖다 붙이면 어찌됐건 예. 여기도 18로 예. 이제 통일이 되고 예. 그리고 제18대 대통령이셨고요. 예. 그리고 파면 18일 만에 구속됐다. 혹시 그거 보신 적 있으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집으로 타고 가던 승용차, 네. 그 에쿠스라 그럽니까? 아, 그렇죠. 에쿠스 네. 승용차에 번호판 숫자를 다 더하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아, 그것도 그런가요? 18이 됩니다. 네. 예. 어디서 들은 것 같습니다. 그것도. 예. 네. 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그 18해, 여러 가지 18해가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어떤 시절이 가장 행복했을까요? 그래도 영예 시절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어린 시절 그 청와대에서 뛰어놀던
그 시절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 그 시절 사진이 간혹 그 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10살 때 들어갔죠. 네, 청와대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때 표정을 보면 예. 뭐 다른 그 자기 그 뭐 동생들하고도 네. 굉장히 좀 화목하게 지냈던 것 같고 뭐 해맑게 막 웃고 뛰어놀고 뭐 이런 장면들이 꽤 많잖아요. 네. 뭐 사진으로만 그렇게 일부러 연출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 그 시절이 그래도 가장 행복하지 않았을까. 예. 그래서 52년 2월 2일생 아닙니까? 예. 그리고 63년 2월 달에 청와대로 처음 들어가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뭐 2000년에 이제 서강대 전자공학과 들어가고 예. 70년도에 예. 70년에 이제 입학을 하고 예. 74년에 졸업하고 프랑스 유학을 갔다가 그해 예. 8월 달에 유경수 여사 저격 사건이 있으면서 급거 귀국을 했고 그 네. 이후에 이제 퍼스트 레이디를 22살부터 그러니까 79년 11월 신당동 사저로 다시 갈 때까지 그러니까 27세네요. 그러니까 5년 정도 예. 예, 그렇게 이제 퍼스트 레이디 생활을 했는데 퍼스트 예. 레이디 생활도 그렇게 아마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예. 당시 퍼스트 레이디 시절에 또 사진 보면 네. 뭐 표정이 또 굉장히 또 좋더라고요. 논란이 많은 시기이긴 한데. 예. 네. 표정이 좋다라는 의미가 이제 예. 뭐 무슨 의미인지는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네. 그만큼 이제 나름대로의 보람이 있었던 기간이다 뭐 이런 뜻이겠죠. 말씀하신 게. 그렇지 않았나 싶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예. 퍼스트 레이디 활동을 할 때.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실은 최태민 씨하고 이제 관계가 맺어지지 않습니까? 아, 그때부터죠. 예. 그래서 이제 구국 선교단 창단하고 예. 뭐 이렇게 구국 봉사단으로 또 개칭하고 거기 또 직접 또 본인이가 총재도 맡고 이제 이렇게 네. 이제 하게 되는데 그때 사실은 그 대한구국 선교단을 네. 그러니까 세간에서는 예. 그러니까 제2의 청와대라고 불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위세가 상당히 했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젊은 근데 나이에 예. 상당히 좀 권력의 맛이랄까 그런 걸 처음 느꼈던 시기가 아니었나. 그래서 굉장히 좀 흥분된 기간을 좀 보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돼요. 일반인의 그러니까 시각이라 그럴까요? 네. 상식으로는 최태민 일가와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는데 맺게 되기 된 동기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동기는 뭐 그동안 이제 이번 게이트 과정에서도 이제 많이 알려지긴 했는데 네. 그러니까 유경수 여사 사망 직후에 이 최태민 씨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렇게 청와대에다가 주소를 알아가지고 박근혜 영예 전 해서 뭐 주소 대충 적어서 이렇게 보내면은 청와대에서 경호원들이 그걸 열어보지도 않고 그냥 바로 전달해 주는 모양이죠. 열어볼 수는 없었겠죠. 예. 그 당시 그렇겠죠. 열어보진 못했겠죠. 예. 그리고 이제 전달했을 것이고 그 당시 예. 또 유경수 여사 사망 직후였기 때문에 예. 위로 편지가 굉장히 또 많이 왔던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오면 이렇게 모아서 한 예. 번씩 이렇게 전했겠죠. 이제 예. 그 중에서 유독 이제 최태민 씨의 편지가 이제 눈에 띈 거죠. 그 내용이 좀 사실은 좀 굉장히 좀 특별하긴 했어요. 아십니까? 혹시 그러니까 내용? 뭐 그 미래에 예. 뭐 아시아의 뭐 일종의 태양이 될 거다라는 식의 표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뭐 예. 어머니가 돌아가신 게 당신에게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들어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나름 이제 예언을 담은 거죠. 그러니까 뭐 각별해서 이제 불렀다. 그래서 만났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그 이전에 그러니까 사실은 유경수 여사 살아계실 때 이미 최태민 씨하고 만났다라는 얘기도 좀 일각에 있어요. 그렇습니까? 박근영 씨도 자기 어렸을 때 기억에 이제 그런 게 있고, 네. 뭐 일부 이제 알려지는 바로는 예. 최태민 씨가 그때 뭐 약간 최면술 이런 걸 했는데 최면술을 통한 뭐 학습 기법 예. 뭐 이런 거를 하고 있었는데 그거 약간 강의를 듣기 위해서 좀 불렀고 그때 뭐 처음 이렇게 만났다. 그렇기 때문에 최태민 씨 편지가 좀 눈에 더 띄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긴 해요. 어찌됐건 네, 예. 최태민 씨하고 이제 거기서부터 관계가 이제 시작이 되고 예. 사실은 그때부터 논란이 되죠. 그래서 예. 76년도 워낙 이 구국봉사단 자체가 예. 제2의 뭐 청와대 이런 식으로 해서 위세가 너무 이제 심한 데다가 예. 최태민 씨가 여러 비리의 관계가 되니까 예. 그 당시 중정. 예. 중앙정보부. 예. 중정이 이제 개입을 해서 예. 조사도 하고 예. 뭐 이제 그게 결국은 나중에 11위구까지 가게 되는 한 원인이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하죠. 예. 어찌됐건. 예. 그런 거죠. 이런 내용들이 이제 그동안에 너무나 많이 네. 뭐 유튜브나 아니면 다른 SNS를 통해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예, 그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 저들이 뭐 팩트 체킹은 하질 못했지만 일단 하나의 내용으로 나온 것을 감안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생활은
화려했지만 그 화려함 속에는 상당히 많은 비밀과 네. 이상한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런 내용들이 숨어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청와대에서 처음 그때 이제 젊었을 때 나온 네. 이후에 예.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이후에 나온 이후의 생활을 18년 동안의 은둔 생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은둔 생활을 했다고 하지만 사회활동 전혀 안 한 게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 예. 그러니까 어떤 활동했죠? 80년부터 이제 영남대하고 네. 한국문화재단 이사장을 예. 이제 맡죠. 그리고 예. 82년부터 유경재단. 예. 예, 지금 어린이집 있는 네. 거기 이제 이사장도 맡았단 말이에요. 그렇군요. 근데 그때도 이제 최태민 씨가 이제 고문으로 이제 도와주고 뭐 서로 네. 이런 관계가 있는데 예. 그 이후에 사실은 이 영남대에서도 그렇고 유경재단에서도 그렇고 결국은 약간의 그 비리 관련한 논란 또 최태민 씨와 관련한 논란 이런 것 때문에 이사장에서 예. 다 물러나게 되는 이제 그런 그 과정들을 겪게 되고 예. 그러면서 90년 정도부터 예. 98년 예. 그러니까 이 정치권에 본격적으로 이제 등단하기 그전 그 한 8년 정도는 사실상 약간 은둔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예. 그때도 한국문화재단 활동은 계속 했고요. 예. 한국문화재단이 2012년 대선 때 많이 알려진 이른바 그 신사동 팀, 예. 강남 팀이 바로 거기가 강남 본산지거든요. 팀. 예, 그렇군요. 거기서도 사실은 꾸준하게 이 정치를 하기 위한 네. 그런 준비 활동들하고 사람들 만나고 그 활동들을 경련을 펼치고 있었군요. 예, 했습니다. 예. 그렇네요. 근데 이 18해 동안에 최태민 일가가 박 전 대통령을 사실상 관리해왔다. 뭐 공동경제단, 뭐라 그럽니까, 그걸? 경제공동체라고 경제공동체. 이번에 이제 얘기를 하죠. 예, 그렇게 네. 했다면 결국 관리해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그런 보세요? 흔적들이 이번에 또 이 특검 수사 과정에서도 드러나고 또 예. 언론 보도 과정을 통해서도 많이 이제 드러났는데 네. 가장 결정적으로는 그 최태민 씨의 아들 조순재 씨의 이제 증언이 이제 결정적이죠. 그러니까 친아들인가요? 예,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니죠. 예, 예. 최태민 씨가 이제 제일 마지막에 함께 살았던 임선희 씨 네, 예. 다섯 번째 부인. 그 임선희 씨가 최태민 씨하고 결혼할 때 이미 재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먼저 남편하고 사이에 있는 아들이 조순재인데 그렇군요. 조순재 씨가 상당히 그 당시에 좀 약간 그래도 좀 나이가 좀 있었기 때문에 네. 조순재 씨를 그 사실상 이제 약간 그 장손 비슷하게 이렇게 치면서 여러 이제 심부름도 시키고 자기 이제 활동하는데 최태민 씨가 네. 좀 그 많이 이렇게 보조 일을 많이 심부름을 많이 시키는 심부름 맛있겠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알고 있고 또 조순재 씨 부부가 함께 네. 살았어요. 예. 예, 최태민 부부하고. 그러다 제 보니까 기억에는 네. 조순재 씨가 유일하게 그 최태민 씨 주변 친족들 중에서 대학을 나온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 사실은 이제 그 영남제대 재단 예. 그쪽에도 이제 관계도 시키고 그렇군요. 이제 그렇게 하는데 예. 이분이 이제 증언한 내용이 이번에 굉장히 보도를 많이 탔죠. 네. 그래서 뭐 11.6 이후에 청와대 근거에서 뭐 한 수천억대 뭐 재산을 갖고 나왔다 이런 얘기. 박스 20개에 들어있었다는 예. 이야기. 그리고 이제 예. 삼성동 집. 예. 예.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사저 내지 네. 자택으로 알려진 그 집도 이제 이 최태민 씨 부부가 구입을 해줬고 예. 또 1998년 선거 자금도 최태민 씨 부인 임선희 씨가 뭐 좀 도와줬고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계속 예. 나오는데 예. 이게 뭐 아직까지 확실하게 이거에 다 뭐 사실이다라고 이제 확인된 건 아니나 네. 상당히 그런 이제 개연성이 좀 있는 건 맞고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동안 이제 그 청와대 생활을 통해서 네. 보여준 것 또 예. 최근에 또 그 자택으로 돌아간 이후에 또 보여주고 있는 일련의 예. 뭐 약간의 그 생활상 이런 걸 예. 보게 되면 예. 청와대를 떠난 이후에도 그 이른바 영예로서의 그 생활 태도, 예. 그 약간 공주로서의 그 약간 주변 사람들의 떠받침을 받는 그런 생활을 좀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최순실 씨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게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예. 얘기죠. 근데 이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네. 모든 사람이 이분을 다 떠받들어 드리고 정말 그 외신에서 말하듯이 공주님처럼 모셨다면 정말 버스 토큰 하나 끊을 수 없는 그렇죠. 그죠? 티만이 하나 이렇게 쓸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내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또 내가 집을 어떻게 구매를 해야 되는지 네. 이런 절차를 다 모를 수가 있거든요. 당연히 그렇죠. 그거를 이제 최순실 씨가 대신했다면 최순실 일가가 대신했다면 예. 최순실 일가가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은 전혀 모를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엮였다라고 말씀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되는 겁니까? 글쎄요. 근데 그건 조금 다른 거죠. 다른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아무리 그렇더라도 그러니까 예. 전체적인 그 뭐 돈 관리라든가 예. 그런 부분을 뭐 전혀 몰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런 말 하면 또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 두둔하는 줄 또 오해하시겠네요. 네. 자, 그러면 그 논란은 거기까지 하고 이 네. 정치 활동을 하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입니까? 97년도에 예. 그 한나라당 대선 후보
그 이회창 지지 선언을 예. 하게 된 게 이제 계기죠. 그러니까 이회창 그 당시 이제 총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영입을 한 케이스입니다. 아, 박근혜 전 대통령. 그렇죠.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도 많고 하니까 예. 그런 향수를 본인이 좀 보수 후보로서 좀 업고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정책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데려왔고 네. 98년도에 이제 대구 달성 재보선 때 예. 이제 그야말로 이제 그 국회의원 배지도 당선. 달아주는 예.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된 거죠. 예. 그 이후에 이제 내리 5선을 한 거 아닙니까? 예. 19대까지. 그리고 그런데 또 2002년에는 정작 이회창 전 총재하고 예. 당 운영 관련해서 약간 서로 이제 갈등이 생기면서 예. 탈당해서 한국미래연합을 창당을 하는데 예. 이게 별로 성공을 못했죠 그때. 예. 그래서 천막 당사가 그거 아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2003년도에 한나라당으로 들어갔고 예. 2004년도에 이제 차떼기 사건이 이제 아, 불거지면서 그렇군요. 예, 그때 이제 부각이 되고 천막 당사 뭐 당 대표로서 이제 그 역할을 하면서 네. 선거의 여왕으로 이제 막 등극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거죠. 자, 이제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단 일대기에 대해서 일대기라 할까요? 뭐 하여튼 삶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다른 소스로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이제 미래 이야기라 할까요? 조금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자유한국당 운명은 어떻게 된다고 봐야 됩니까 이제?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사실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정도 되면 과거 같았으면 검찰 뭐 조사받으러 가고 이런 정도 되면 이제 탈당 요구를 하거나 그죠. 아니면 출당 조치를 하거나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액션을 취하고 있지 않단 말이죠. 그 정영기 대변인 말로는 기소가 되면 당연히 당규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과거의 관례를 보면 전례를 보면 보통 그 전에 사전 조치를 취하죠. 그런데 그렇죠.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시 안 취하는 거 봐서 여전히 친박당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좀 하는 거죠. 임명진 비대위 체제에서 사실은 뭐 친박 청산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별로 성과가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이제 친박당으로서 이제 지금 존재하는 거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앞으로도 계속 그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홍준표 지사가 이제 그 비박계로서 사실은 이제 대선 주자가 됐단 말이에요. 대선 주자가 되면 일단 대선 주자 중심으로 당이 일단 굴러갑니다. 아시겠지만 선거 때는 자 그래서 앞으로 과연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홍 지사가 본인이 약간 공언하기도 했고 친박을 좀 일부를 좀 청산을 하면서 뭐 바른정당하고 연대 합당도 추진하면서 좀 이 당을 완전히 좀 그러니까 새로운 모습으로 좀 변모시켜 나갈 수 있을지 그걸 좀 지켜봐야 되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인 거죠. 자, 뭐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투를 할까요? 나중에 또 한번 오늘 못다 여쭤본 내용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